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친니님. 또 만나네요.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네요, 우리. 반갑습니다, 구마님. 근데 우리 수주님은 어디 계시죠? 저희가 피치 못할 방송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스케줄을 잡느라 수주님이 참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열심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 에피소드예요. 이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회계년도의 텍스 리턴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오늘 기대 진짜 많이 했어요. 일단 텍스 리턴이 뭔지 기본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지, 꿀팁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거고요. 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은 세무사와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텍스 리턴을 하는데 매년 해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로 오늘 제대로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텍스 리턴. 먼저 기본부터 알아갈게요. 호주에서 월급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가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원천 징수, 여기서는 pay as you go withholding tax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걸 바로 텍스 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조건 매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매년 18,200불 이상을 버신다면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마님, 이 부분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세금상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랑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상의 거주자는 소득 연도 중 183일 이상 호주에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없어도 세금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영주권이 있더라도 한국에 주로 계시다면 세금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세율이랑 CGT 할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꼭 회계사님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이런 부분 놓치시고 세금 때려 맞으신 분들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갔던 주요 일정 체크해 볼게요. 텍스 리턴은 7월 1일부터 시작. 그리고 10월 31일 마감입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내년 5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10월에 하는 것보다는 7월에 빨리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턴을 받게 된다면은 내 돈이 빨리 들어오면 좀 더 좋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텍 이용해서 하시면은 2주 안에 텍스 리턴이 환급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하거나. 네, 맞아요. 직접 할 경우에는 마이텍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마이값 계정을 만든 다음에 ATO로 연동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마이텍스라는 그런 온라인 툴이 사실 이미 거의 프리필 되어 있어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이미 담아있을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이 추가로 공지할 것들만 넣으면 돼요.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갑 처음 만드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호주의 디지털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로 합치면은 공인인증? 그래서 여권이나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신원 확인해서 ATO 서비스 링크를 하는 건데 이게 처음만 어렵지 막상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쓰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마님, 그러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텍스 리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가 좋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세무사님을 사용해서 텍스 리턴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투자용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여러 군데서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업무 관련의 공제가 복잡하신 분, 그리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세법 같은 게 좀 더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텍스 리턴 할 때 세무사 통해서 하면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 그 다음에 텍스 리턴 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신고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닌데 세무사님 통해서 매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비용이 좀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단순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무사 비용 자체도 다음에 텍스 리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고서 그냥 세무사님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매년 맡기고 있습니다. 현명한 거예요. 아는 분들 중에서 직접 텍스 리턴 신고를 하셨었는데 놓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세무사를 통해서 텍스 리턴 한 거를 수정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이자도 붙고 텍스 리턴 비용이 어차피 들어갈 거를 또 수정하면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유익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얼핏 가서 봤는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월급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ATO가 이미 데이터 매칭으로 다 보고 있어서 신고 안 하면 괜히 나중에 편지받고 페널티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 말고도 무슨 소득을 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 소득 대상은 우리가 정말 호주 내에서 혹은 호주 외에서도 받고 있는 모든 소스의 인컴이에요. 그게 월급 임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뭐 캐시 소득이라던가 아니면은 온앤오프 소득, 은행 이자, 주식이 있다면은 거기서 오는 배당금, 투자용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소득, 당연히 투자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 뭐 양도소득, 또 요즘 주식이나 코인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일부 정부 지원금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코인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코인 뭐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매매해도 정부가 몰라 하셨었는데 지금은 ATO에서 웬만한 호주 코인 플랫폼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요. 그럼 한국에서 받는 소득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세금상 호주 거주자시라면은 전 세계에 있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물론 한화 조세 조약으로 이중 과세는 방지가 되긴 하지만 신고를 해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하는데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챙겨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당연히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 그리고 있는 배당금, 요즘에는 브로커리지 앱 있잖아요. 뭐 검색이라던가 스테이크라던가 거기 잘 찾아보시면은 애뉴얼 스테이트먼트 다운받기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회계사님 전해드리면은 다 해주실 거예요. 뽑아서 드려야 되는 거구나.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절세 핵심, 공제 항목이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생활자다 보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잘 챙겨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나요? 공제를 가능한 많이 하면은 텍서블 인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공제의 기본 원칙 3가지는 내가 직접 지출한 것, 그리고 소득을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가 있는 것,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는 300불 이하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영수증 없이도 클레임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다들 나 이제 공제 못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300불 이하라면은 영수증이 없어도 이거를 했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냥 얘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조금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저번에 소주님하고 예산안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1000불까지는 영수증 없이 된다고 나왔었거든요. 1000불까지 영수증 없어도 되면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산안이다 보니까 아직 법 통과 전인 점, 그쵸?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도 클레임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저 이번에 텍스 리턴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택근무한 거는 신고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보통 재택근무는 2가지 방법으로 클레임을 해요. 첫 번째는 픽스드 레이트라고 해서 시간당 67센트, 그리고 두 번째는 actual cost라고 해서 실제 비용을 비율 처리를 해서 공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복잡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픽스드 레이트로 클레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루에 7.6시간을 일하는데 그거를 재택근무를 하면 7.6시간 곱하기 67센트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1년치를 계산해서 마이텍스 폼에 적거나 혹은 세무사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역시 세무사님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 이동하시는 것도 클레임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출퇴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트레이더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 소속인데 출장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현장을 많이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킬로미터당 88센트까지 클레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로그북도 12주치 증빙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더 좋고요. 유니폼이랑 세탁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회사 출근할 때 유니폼처럼 입는 정장이 있거든요. 클레임하고 싶은데 저희 세무사님께서 일반 정장이나 일상복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폼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세탁비라던가 유니폼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청구를 하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저 진짜 정장 유니폼이거든요. 스티브 잡스처럼 맨날 똑같은 거 입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그리고 자기계발이나 교육에 대한 거, 현재 하는 일이나 직접 관련된 교육은 된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도구나 장비,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산다던가 필기류를 산다던가 이런 것도 공제가 가능해요. 단 300불 이상일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여러 해에 걸쳐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이텍스폼에 감가상각 스케줄을 넣거나 혹은 세무사님께 전해드리면 됩니다. 제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이제 협회 멤버십 피.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공제 처리가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변호사협회 멤버십비는 얼마예요? 연간 1,6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퀸즈니까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멤버십 피는 한 600몇 불이고 거기에 뭐 보험에 뭐에 해서 매년 내는 게 한 1,60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클레임 안 되면은 진짜 너무 아까울 뻔했어요. 회사에서 내줘요. 아, 좋네요. 우리 이중 클레임 안 되는 건 아시죠? 마지막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슈퍼 애뉴에이션이 있는데요. 절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슈퍼에 넣으면은 그 세율이 15%로 고정된 거 아시죠? 올 회계년도의 컨세셔널 캡은 연 3만 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연봉이 10만 불이라면 고용주가 내주는 그 12% 12,000불을 내고도 18,000불의 추가 납입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18,000불을 본인께서 추가적으로 슈퍼를 내신다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세도 크죠. 그 예로 셀러리 세크리파이스가 있고요. 이번 회계년도에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면요. 반드시 그 슈퍼 납입금이 6월 30일 전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돼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이체하시는 게 좋으세요. 매년 저도 그 애프터 텍스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데 이 노티스 오브 인텐트 투 클레임 같은 경우는 각자 그냥 슈퍼 회사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텍스 리턴 하는 카테고리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하면 이렇게 레터가 와요. 그 레터를 회계사님한테 드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저번에 한번 알아봤는데 캐리 포워드 규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5년간 미사용 납입 여지를 이번 연도에 합산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슈퍼 잔액이 50만 불 이하인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서 제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 봤거든요. 왜냐면 혜택이 되게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여기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기는 봤는데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캐시가 여유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해갖고 절세를 하시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를 되게 애정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슈퍼를 통해서 하는 절세 그리고 투자 모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슈퍼에 추가 납입하는 거 정말 주변에 많이 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텍스 리턴 더 많이 받는 꿀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7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하면 10월 30일 날 마감이 되니까 마감 기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잘 하실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차피 공제 처리되니까 세무사님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소득은 월급 외에도 이자, 임대, 주식 또는 코인 소득 모두 다 포함이고요. 공제 핵심은 재택근무, 차량, 유니폼, 교육비, 장비, 그리고 세무사 비용 등등이 있었습니다. 친니님이 말씀해주신 절세 꿀팁, 슈퍼애뉴에이션 추가 납입하는 거 또는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6월 30일 전에 하셔야 되니까 날짜 잘 보셔가지고 얼만큼 남아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6월 30일 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텍스 값이면은 정보가 프리필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보관하셔서 그것과 비교 확인 후 꼭 컨펌을 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영수증을 디지털 보관하는 거. 전에도 수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영수증 처리하려고 나중에 봤더니 다 잉크 날아가가지고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제발 이번에 팟캐스트 하면서 찾아봤는데 ATO 공식 앱 마이 디덕션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저장을 해서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수증이나 텍스 리턴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리턴 하셨다고 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던가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되고 5년 동안 간직하고 계세요. 텍스 리턴 하는 거에 대해서 알차게 배워간 것 같아요. 7월 1일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7월 1일 되면 바로 신고하려고요. 저도요. 저도 7월 1일 되면은 후다닥 신고해서 빨리 텍스 리턴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요. 텍스 리턴 나오는 거 맞죠? 궁금한 점은 저희 쉬볼루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Revolution 호주 유일 Revolution Podcast